짝퉁이라고 불리우는 가짜 명품을 판매하거나 제조 유통했다가 적발되면 상표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로 인터넷 사이트나 오픈마켓, SNS를 통해 짝퉁 명품을 대량으로 유통 판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트만 만들어 놓고 해외 짝퉁 판매 업체로부터 물건을 바로 주문해 국내로 배송만 연결해주는 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다수 짝퉁 판매업자들은 본인이 직접 짝퉁 물건을 수입하여 사무실을 차려들고 유통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드물게는 아예 짝퉁 제조 공장까지 차려놓고서 모조품 생산까지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짝퉁 가짜 명품을 판매하다 보면 구매자 중 누군가가 신고할 수도 있고, 명품 브랜드사가 직접 모니터링을 해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고, 경찰이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인지수사를 개시할 때도 있습니다. 짝퉁 판매를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바로 경찰에 적발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시간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적발돼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경찰이나 특허청 특사경은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를 진행하면서 가짜 명품 판매업자의 주거지나 사무실, 창고 등으로 압수수색을 나올 때가 많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서 짝퉁 판매업자 사무실로 압수수색까지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짝퉁 판매업자가 판매하려고 쌓아둔 짝퉁 물건들을 확보하고 증거물로 압수하고, 피의자가 사용하던 휴대폰이나 PC, 장부 거래 내역을 모두 압수해가게 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고 짝퉁 판매업자에게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한다면 대다수 피의자들은 그 물건들을 다 폐기하거나 버리거나 은닉하거나 증거 자료들을 모두 숨긴 다음에 경찰 조사에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짝퉁 상표법 위반 사건에서는 경찰에서 피의자 사무실이나 사용 창고 등에 대해 압수수색부터 먼저 진행하게 되며, 증거물을 모두 확보해 놓고 이후 며칠 뒤 혹은 1, 2주 지나서 피의자에게 경찰 조사에 정식으로 출석을 통보하라고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압수수색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 것이고, 내가 어떤 짝퉁 물건을 팔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미리 전화를 해주고 오는 것은 아니고 갑자기 나오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예측해서 미리 압수수색을 대응한다, 이런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실 그래서 압수수색이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영장을 갖고 오는 것이기에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투기보다는 어떤 선처를 받고자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압수수색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엄격한 범위 내에서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압수수색을 나오는 수사관들 중 일부는 실제 영장에 기재된 물건이 아니라 피의자 주거지나 사무실에 쌓여있는 물건,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가려고 하거나 필요 없는 부수적인 것까지 다 가져가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가령 모조품인 짝퉁만 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정상적으로 통관을 해서 수입한 실제 진품까지 압수를 해버린다거나, 피의자 소유 물건만 압수하게 되어 있는데 내 동료나 가족 명의 어떤 물건까지 다 가져간다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연하겠으나 법원에 의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압수수색임에도 이에 불응한다거나 현장에서 증거물들을 숨기는 시도를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가령 압수수색 현장에서 문을 안 열어주고 버틴다든지, 현장에서 증거물들을 파쇄해버린다든지 숨기거나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압수수색에 협조하면서 영장 기재 범위 내에서만 압수수색이 확실하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상표법 위반 짝퉁 사건에 있어서는 초범이면 벌금, 두 번째면 집행유예, 세 번째 정도 재범 정도 하셔야지 그때야 징역 1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초범인 경우라면 대부분 약식기소 벌금형이 나오면서 추징금도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이렇지가 않으니 절대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경찰, 검찰청 단계에서 불법 수익액을 모두 확인하게 되고, 피의자가 대포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이상에는 피의자 명의의 계좌라든지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가족 계좌라든지 이거를 딱 수사기관에서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계좌 내용만 확인하게 되면 짝퉁 판매 및 영업을 한 기간이 특정될 수 있고, 계좌 내에 입출금된 금액이 모두 확인되기에 짝퉁 판매 관련 불법 수익의 액수가 특정됩니다. 검찰청에서도 이제는 그런 불법 수익액을 환수하고자 피의자를 약식 기소해서 선처해주지가 않고 정식 구공판 기소해서 형사재판에 회부합니다. 형사재판에 회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벌금이나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이런 거를 나오게 하면서 이와 별개로 불법 수익을 추징금으로 환수하고자 함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이제 짝퉁 판매 업자들께서는 어떤 통장에 현재 잔액이 남아있지 않으면 나중에 내 수익액이 1년 동안 10억으로 판단돼서 재판에 넘어가서 10억 원의 추징금이 구형되면 그 추징금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집행유예는 나오겠지 하면서 기대하면서 추징금은 안 내고 선처를 받을 것을 예상하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어떤 추징금 환수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초범이라 해도 뭐 억대 수익금을 얻은 경우라면 실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나는 초범이니 최대 뭐 집행유예 정도는 나오겠지 하고 1심 선고 때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뭐 법정에 선고를 들으러 갔다가 그대로 연락이 끊기시면서 법정 구속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게다가 짝퉁 상표법 위반 사건의 피해자는 뭐 아시다시피 대기업 명품 회사들입니다. 가령 뭐 애플, 샤넬, 뭐 루이비통 이런 회사들인데요. 사실 피해자 합의가 되면 선처가 가능한 것은 맞는데 이런 대기업이나 뭐 해외 초유명 브랜드사들이 자사 브랜드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를 한 상표법 위반 당사자에게 돈 얼마를 받든 사과를 받고 합의를 해줄 가능성은 뭐 0%입니다. 절대 합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상표법 위반 사건입니다. 짝퉁을 판매한 기간과 수익금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인 경우라면 이때에는 말씀드린 대로 정식 기소돼서 형사재판을 받고 자칫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도로 뭐 거액의 추징금도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피의자 입장에서 기간과 수익금 규모가 실제보다 과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선고 형량에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형 미만으로 형이 나오도록 최대한 조치할 수 있는데요. 덧붙여 추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범죄 수익 액수 계산에 있어서도 그 액수가 과연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경찰, 검찰 조사 시점부터 면밀한 대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짝퉁 제조 판매 문제로 상표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